자,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익에 관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특수고용직을 위한 사회보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특수고용직, 즉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고용, 산재보험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요, 우선 고용, 산재보험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관련 사항, 즉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특수고용직에게 보험 취득 자격 및 절차를 살펴볼 겁니다. 그 이후에 타보험, 주로 손해보험 등과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산재보험과 손해보험이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 두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고용산재,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관련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산재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수고용직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서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종전의 고용보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2021년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 징수법률을 개정해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일부 업종, 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에 대해 특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직의 80% 이상이 적용제를 신청해서 실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특수고용직, 즉 노무제공자의 자발적인 적용 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 제외가 지적이 되었던 것이죠. 이에 개정산재법은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의 사유를 특수고용직이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의 귀책서에 따라 특수고용직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고요. 한편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기존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14개의 직종에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운송, 화물차주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자,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을 보겠는데요. 고용보험 쪽에서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용어 대신에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에게는 애초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되게 했고요.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이때 배달라이더를 포함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사, 골프장 캐디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의 모든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실업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에 대해서 그 요건을 알아보면요. 우선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직 전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근로자 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직 사항, 즉 수급 제한 사유가 있는데요. 즉 자발적 이직이라든지 중대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특히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 사유에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 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 제공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가 되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 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 감소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득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은요. 우선 지급 수준은 일일 지급액은 기초 일액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은 우선 출산 또는 유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요.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라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급 수준은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를 연속해서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특수고용직만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죠. 2008년부터 이제 특례제도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의 적용제의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산재보험의 가입 의무화가 이루어졌고 2021년 1월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14개의 직종의 특수고용직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배송기사라든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 곡물운송, 화물차주 등은 2022년 7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특수고용직 노무 제공자들의 보험 취득 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취득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노무 제공자이어야 할 것이고요. 적용 대상이 있었죠. 그리고 만 65세 이전에 채용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둘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 제공 시 합산액이 80만 원 이상 되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계산 방법은 노무 제공자의 보수에 1.6%를 곱하게 되는데 각각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즉 0.8%씩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또 노무 제공자의 보수는요, 총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또 경비를 제외한 그런 금액이 노무 제공자의 보수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취득 자격은요, 우선 법상 요건인 4가지 요건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역시 14가지 직종이 있었죠. 그 14가지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이 계속성 요건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대체성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7월부터는요, 이러한 산재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125조 자체가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 있는데요. 그 삭제되는 내용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그리고 이러한 특고직의 적용제외 신청, 사실상 지금은 임의가입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 제도 자체도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의 범위로서 재정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있는 그 노무 제공자의 범위와 동일해지는 것이죠.
고용산재 취득 절차로서의 사업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고용직의 고용산재 취득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이런 사업주는 특수고용직을 채용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수고용직을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챕터로 타보험, 손해보험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보험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이죠. 산재보험은요 원칙적으로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하죠. 50%씩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데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업무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고 있는데 손해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에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면은 손해보험은요 보험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부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죠.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보험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고 과실 유무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의무 가입으로 사용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50%씩 부담을 한다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산재보험의 특례로 임의가입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산재보험의 개정으로 특수고용직이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의 규칙서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손해보험은요 근로자가 가입한다고 하면 직접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어서 가입하게 되고요. 해당 보험 금액을 100%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이를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산재보험과 손해보험 등과의 관계에서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이중보상 금지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보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요건이 있는데 우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한다면 그 급여 한도 내에서 타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타 보험급여를 수급한다면 그 급여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과 이제 동전의 양면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사유로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요,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를 먼저 보자면요. 산재보험법과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과의 경합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보상 범위 내에서 두 보험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따른 치료비와 일실수익을 지급받았다면 산재보험료에서 공제되나 위자료는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과의 관계를 볼 때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비는 실비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고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실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상해보험과의 관계를 볼 때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과 생명, 상해보험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보험 신청 방법으로는 우선 산재보험 처리 절차는 좌측의 도표와 같이 보고와 요양 신청 및 급여 청구 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후에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센터에서 담당자가 지정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보상 여부 검토 및 사고 조사를 해서 보험금이 결정, 지급되도록 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등 특수고용직 관련 사항으로는 과거에는 이러한 특수고용직 또는 노무제공자죠. 고용, 산재의 가입 의무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들의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가입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 산재, 취득 및 자격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고용보험의 취득 자격은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즉 노무제공자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65세 이전에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 보색 8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취득 자격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 취득 자격으로는 우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건이 있습니다. 법상 요건 현재 주로 하나의 사업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이런 요건, 그리고 노무 제공 시 타인 제공이 안 된다는 비대체성 요건이 있죠. 이런 요건을 갖춰야 산재보험의 취득 자격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을 통해서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타보험, 즉 손해보험과의 관계를 볼 때 우선 이중보상 금지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타보험금 지급 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